국내 시장 숫자만 보고 있으면 우울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뭔가 딱히 끌어올려줄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이유 한번 대봐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많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시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400선, 850선만 이렇게 깨지니까 공포감이 사실 많은 분들이 드실 거예요. 옛날 기억도 있을 테고 하다 보니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정말 그 트럼프발 무역전쟁 저희가 매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영향을 얼마나 더 끼칠지는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시장이 빠졌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도 지난 좀 빠진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는데, 역시 말씀해 주신 그동안 어떤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좀 덧붙여지면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전방이 강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제 이제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정도 기관 투자가도 많이 팔아서 2,100억 정도 매도를 보이면서 좀 전체로 하락세를 좀 이끌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미국 금리 상승 우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쨌든 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글로벌 무역 전쟁 가능성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친다면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불안 심리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중에 이제 미 연준위원 연설도 예정이 돼 있고, 이번 고용지표 발표, 그 다음에 일본하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슈가 좀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트럼프발 어떤 무역 전쟁 가능성, 이런 악재를 조금 덮기에는 힘이 좀 붙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어제 보시면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호황 가능성이, 예를 들면 사이클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2분기 정도가 정점이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사실 있고요. 근데 그 부분과 연관돼서 어쨌든 액면번외 같은 이런 부분들도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시장 헤게모니 역할의 어떤 상실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인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에 조금 더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조금 주식을 샀습니다. 한 60억 정도, 규모는 크진 않지만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시 한 1.5%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종목들로 보시면은 이제 하락한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3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 업종 쪽에서 그나마 조금 시세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도 시세 흐름 좀 유지를 했었는데, 종목들이 좀 많이 탈락이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제 같은 경우 신라젠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조금 등을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약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탈락이라는 단어가 확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되게 내가 탈락 당하는 느낌이에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야말로 수급 논리로 인해서 기관 측이나 또 외국인도 물론 순매수 하긴 했지만 워낙 좀 타이니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것도 참 고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 시장은 말씀해 드린 대로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한 4조 원대 초중반 정도로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참여 자체가 조금 더 그전보다는 상당히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이를테면 최근에 남북 관계 개선 관련해서 과거의 개성공단 관련주랄지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또 수급이 좀 쏠리면서 좋은 사람들, JST나 이런 종목들의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저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흐름들이 조금 시장 에너지가 좀 고갈이 되면서 이를테면은 이렇게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장 흐름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시는 측면에서 보신다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IT 부품 관련된 종목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제도 많이 빠졌거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돌려지는 타이밍이 저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실적이 좀 괜찮아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IT 부품 장비주들은 지금은 계속해서 좀 탐색을 하셔야 되는 시점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완전 초단타를 하시는 분 빼고는 대부분 싫어할 만한 장이죠.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와서
관심거리가 살면서 수급이 갑자기 몰리고 갑자기 급등했다가 다음날 다시 떨어졌다가 이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그나마 IT 부품주, 소재주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볼 만하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물론 이렇게 IT 부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외에도 또 관심 가져볼 만한 현재 상황에서 업종군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어제 잠깐 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있는데요. 일단 뭐 양회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에 뭐 전인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서 이제 그 전인대가 시작이 되면서 중국의 한한령,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한류를 좀 계속 막아왔던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지 않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업종들 이제 화장품이나 면세점, 그다음에 카지노, 뭐 엔터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지나 이치한블,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YG엔터 이런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이번 전인대 그 화두가 이를테면은 질적인 소비 성장 강조 예상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역시 소비를 좀 강조하긴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양적인 부분 뭐 많이 쓰는 것보다는 많이 쓰긴 뭐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질적으로 조금 어떤 좋아지는 부분들로 소비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관련된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커지는 걸 맞는데요. 사실 매년 그랬습니다. 사실 양해 기간 동안에 사실 이런 그 중국 관련 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뭐 늘 같은 시간에 이런 어떤 그 흐름들로 인해서 이제 그 기대감들이 좀 표출이 되고 주가가 좀 오르는 측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한령 완화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가 이제 올라주면 좋은데 오르지도 않는 경우에 좀 같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아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특히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악재를 상쇄할 정도의 어떤 그런 뭐 재료는 아니다. 뭐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매년 이렇게 소스로 해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를 덜 하게 되는 게 약간 분위기가 중국 자체의 포커스나 어떤 경제 개발 쪽보다는 그냥 시진핑 황제 대위식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더 적을 수 있겠다. 그럼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있는 게 코스피 200에 대한 관련인 건데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기대감으로 오른다라는 기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는 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어떻게 보십니까? 셀트리온 뭐 주가 많이 올랐죠. 지금 37만 원대 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39만 2천 원까지 장중에 올라갔다가 결국에 뭐 장 끝 무렵에 조금 마이너스까지 갔지만 어쨌든 종가는 조금 플러스를 내면서 일단 마감을 어제 했거든요. 37만 3,500원에 끝났는데요. 주가 흐름을 잠깐 보시면 지난 2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25만 원대까지 좀 급락을 했다가 그날 이후부터 이제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코스피 200 종목 편입될 경우에 이제 비중이 대략 3.28%, 인덱스 추정 자금 대략 1조 3천억 정도 이렇게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시면은,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동원 순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수급적인 어떤 이런 이벤트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보유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만 좀 정리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표현은 다를 수 있는데 앞서 이항영 전문위원과 우원명 부장의 결이나 방향성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조심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요즘 시장에서 워낙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에게 모두 한번 여쭤봤는데 또 공통적인 이야기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함께 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